제가 안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테나를 갖다가 각도를 넓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테나는 결국 전기가 다른 모양으로 기존에 했던 그 선 두 줄을 선을 통해서 움직이는 전기는 그 안에서 그런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갖다 네모난 틀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고 동그란 틈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별 모양으로 하면 별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모든 안테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에 그것을 찍는 거죠. 일종의 그 동심원을 그리듯이. 그래서 돌을 딱 던지면 동심원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가 이 부분 이제 찾아야 되고, 하나의 안테나에서 모든 360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는 송신과 수신 모든 부분, 또는 공격과 수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테나의 형태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방식은 그 기존에 없었던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평균하지 않은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테나를 모습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테나에 필요 없이 그냥 노출시켜도 그 상태에서 그냥 공간에 복사돼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선의 이제 구리선의 굵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하나의 안테나를 가지고 360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전기선의 형태, 이제 구리선의 형태를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구리선의 형태를 그것이 만들면 그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서로 간에 전기의 간섭 현상을 열어내서 전기가 이제 서로 가까이 붙여놓기만 하면 달라붙는다는 거잖아요.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간에 어떤 모양을 이루어 가지고 가령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이것이 이쪽이 양쪽에 서로 전기가 양쪽으로 전기를 이제 흐르게 되면은 이런 형에서 이래 가지고 서로 간섭 현상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자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의 그 전기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공간에 전기의 파동을 만들어 넣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전기의 간섭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한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그것을 떨어뜨려 놓으면 좀 더 그런 좀 간섭이 좀 덜하고, 가까이 붙여놓으면 간섭이 좀 심하다.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서로 그 차이가 클수록 왔다 갔다 큰 파형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전기의 파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의 모터에 이제 감아 놓을 때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 안에서 동적인 전기, 바다 물결이 잔잔한 상태에서 풍랑을 치듯이 이렇게 파형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강한 동적인 전기로서 변화된다. 또는 정적인 전기 방식은 하나의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해서 쪼다 두꺼운 구리선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8차선 도로처럼 큰 도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멋대로 무질서하게 들어가 버리면 효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그리듯이 로맥스 4.0을 똑같은 두께라고 했을 때 구리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늘림으로써 그 안에서 이렇게 전력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고, 전기 파워를 업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은 제가 정적인 방식, 서로 똑같은 로맥스 4.0의 굵기가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더라도 또는 차이가 클 수도 있겠죠. 차이가 큰 거, 대중소라고 합시다. 자기가 두께가. 그럼 이렇게 놔주면 서로 풍랑이 일듯이 왔다 갔다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파의 간섭 현상인 것입니다. 전파의 간섭 현상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파를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직진하니까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그런 파형이 나오겠지만, 그런 전파를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 정도.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전기를 갖다가 흘려낼 때 어느 정도는 가까이 있어야지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이라는, 그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60도를 커버할 때 우리가 전력만 충분하다면, 전기를 충분하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테나를 전기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간섭이 좀 덜하고 가까이 붙여 놓으면 간섭이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로 서로 간의 전기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흐르겠죠. 공간 중에서 이렇게 공간 중에 흘러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전력을 계속 공급하면 이런 식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360도로 이게 배치를 하면 모양과 형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는 조금만 변형시켜서 다 할 수 있게 수만 가지도 있겠어요. 디자인 같은 거는. 그럼 여기다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전기선은 공급이 그렇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력이. 자 보세요. 여기서 전기가 이쪽 한 군데서로 일종의 공급해 준다. 그러면 전기의 전력의 세기가 여러 군데로 분할이 되니까 각각에 들어가는 전기다 그러면 약해지겠습니까?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죠. 약한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형태의 전기선이라고 합시다. 구리선 전기선인데 이런 형태. 그럼 여러 군데서 공급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전기를. 그래 생각을 그래 바꿔 봅시다. 자, 여러 군데서 한 4군데 정도에서 여기다 전기를 공급을 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연결을 갖다가 이 직렬 방식으로 이 하나를 통해서 갈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에 이것을 몇 개가 360도로 배치된 이것에 전선을 로맥스 4.0이라고 이해합시다. 그럼 전선의 굵기를 하고 4개로 배치하고 여기다가 전력을 다른 데서 공급해도 상관없어요. 전원 공급 장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전원 공급 장치가 4개에서 각각 전기를 공급하면 더 많은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가까이 붙여 놓으면 이것이 이렇게 뭐랄까 바바박거리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하나하나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이게 얘당 일진 담당 일진이 있어서 얘당 하나를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4개로 내가 이렇게 늘려놨잖아요. 각각의 전원 공급기에서 전원이 들어오고 여기서 각각 몇 개를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그 드론 방식에서 무선 드론 휴대용 드론을 조종하는 기기를 가져갔는데 그 일종의 전파를 서로 파형이 뚫린 무선 전파를 그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수신기인데 그 안에 새끼 무선 전파 송수신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드론 50개다 그러면 하나당 10개라 그러면 하나당 5개씩만 관할하면 된다고. 그럼 그 안에 또 미니 구조로 또 놔주면 그 하나당 하나씩만 관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숫자가 많은 무선 전파 송수신 상태를 그 내부 겉으로 봐서는 하나지만 그 안에 새끼로서 치고 있는 겁니다.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다 무선 송수신 그런 시스템 이렇게 되겠다. 숫자가 많이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다시 이제 군대로 얘기를 하자면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숫자가 많이 뜨게 해서 각각 이렇게 다 분산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한 사람에서 허덕이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 사람에서 허덕인 것보다 숫자가 많은 게 낫겠죠. 자, 여기서 360도로 배치해 놓은 이 안테나 구조에는 서로 전기의 간섭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각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간섭 현상 우리는 인위적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안테나의 모양과 형태도
그렇죠. 수천 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360도로 배치된 안테나 형태는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기존의 이제 병렬 방식은 그렇죠. 여러 군데서 전기를 공급더라도 가령 뭐 이렇게 전원 공급기가 각 100씩을 전기를 배달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단계는 100밖에 안 된다. 그럼 얘네들은 기다려야 되는 게 정체 상태. 그렇기 때문에 400으로 늘리자. 400을 늘리는데 두꺼운 구리선으로 늘려도 되지만은 그렇죠. 그 로맥스 4.0 기준으로서 그걸 하나, 둘, 셋, 네 개로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400을 다 수용할 수 있다. 또 그거를 각각 이렇게 뭐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럼 각각 꽂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당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해주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냐. 리튬이온 배터리를 큰 거를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을 해놓자. 그리고 각각 하나당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주자. 저는 충전, 방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씩 해서 해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로 묶는 팀별로 묶어가지고 쓰는 방식이 있고, 세 개로 팀별로 묶는 방식. 그렇죠. 충전 구조나 방전 구조나 이런 구조를 직렬과 병렬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사실 공간이 좀 적거나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럼 하나가 이 둘을 갖다 공급하는 식으로 하자. 이런 식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에서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송수신, 그러니까 전기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뭐라 그럴까, 전기의 저장과 방전이고, 신호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고 합시다. 많이 있는데 하나당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이게 수많은 숫자당 이 전선을 하나씩 다 연결해 놓으면 강력한 파워가 가능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야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너무 쉽게 얘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당 전기를 이렇게 송수신하는, 전기를 원래 이제 충전 방전인데 신호로 얘기를 하자면 송수신지들 하나당 하나씩 송수신하면 얼마나 빠르겠느냐,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이 안테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테나도 360도로 배치해갖고 하나당 이렇게 연결해주면 얼마나 빠르겠냐. 또는 적어도 이게 전선에 전원 공급이 있어서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그렇죠. 이거 전원 공급을 하는 숫자를 줄이면은 그만 이제 파워는 떨어지겠죠. 거리도 떨어지고. 하나당 이렇게 해주면 360도 커버할 수 있다. 이 360도로 배치하는 이 안테나 구조 하나에다가 이거를 전원을 공급해라. 그러면 서로 간에 전폐가소변성 공간에 전기의 파형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론이죠. 이거 원천 기술 아닙니까? 원천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안테나 구조를 360도로 커버해서 제작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비행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360도로 할 필요가 굳이 없죠. 앞에다가도 이런 안테나 구조를 놓고 뒤에다가도 안테나 구조를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주된 공격은 뭐 앞뒤로 뭐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좀 약간 보조적인 그런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저 방식의 어떤 구 형태의 그런 것은 사방에 안테나를 배치해서 어느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저게 탐지, 그다음에 공격, 방어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뭐 KF-21 같은 이런 레이더도 앞에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그렇죠. 미니 안테나를 거기다 배치해 놓으면 탐지 방어가 가능하다. 공격, 강한 출력이 일어나는 공격 부분을 이쪽에서 담당하더라도 360도로 이렇게 레이더 소재 방식으로 안테나 구조를 거기다 둬가지고 전력만 공급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60도에서 좀 더 각도를 넓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지상에서도 이렇게 지상 레이더도 있잖아요. 지상 레이더 있을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공급하는 선을 이 안테나를 360도 배치할 때 하나하나 배치를 해주면은 파워도 세지면서 동시에 각도를 넓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죠. 전기선의 문제였는 거죠. 하나하나 다 전기를 공급해 주느냐,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안테나 구조가 많은데 전력은 하나밖에 공급이 안 된다. 한 줄밖에 공급이 안 된다. 되게 약하겠죠. 하나하나에다 전력을 공급을 해주면 굉장히 파워가 센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조명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비행기 아니면 뭐 이렇게 배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열차에도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조명이 간다고 합시다. 조명이 이게 수많은 잘 자란 것이 배우고 있고, 이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것,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가운데 있는 것을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가령 여기서 딱 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을 등록시키는 거나 원리가 서로 사이즈가 틀린 뭐라 그럴까, 조명 구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LED 램프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가운데는 이렇게 전력을 그 차별해, 그냥 똑같이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옆으로 퍼지면서 약하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의 중심선에는 전력을 보다 많이 공급해주는 제 방식, 조명의 방식에 있어서 전력을 차별화시켜 준다는 거죠. 전기의 선의 두께를 이용해 갖고 차별화시켜 주면, 그렇지, 이쪽 주변에 360도는 앞에 보려는 거, 자동차 같은 거 앞에 직진 보는 거죠. 옆에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전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이 되고, 작은 LED 등엔 옆으로 퍼지면서 그것도 훤히 보여요, 각도가. 그러면서 이거를 가운데는 중심선을 서로 빛이 나가는 LED 등 구경을 이렇게 틀리게, 가운데는 크고 옆에는 좀 작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빛의 간섭 현상을 인해서 그것이 이제 빛이 풍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각도를 조절했을 때 가까이 붙여놔서, 멀리 떨어지면 좀 약해지지만 가까이 붙여놔서 하면은 빛에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빛이 같이 쭉 앞으로 직진하면서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파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대공 방어망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각종 모든 레이저, 그리고 레이저 빔 공격 방식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의 세기를 틀리게 함으로써 봐야 할 그런 조명이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집중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옆에 각도만 10개 이렇게 펼치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럼 이 방식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내가 두 가지 사이즈로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대중소라든지 회사가 만드는 회사 마음대로 사이즈를 틀리게, 조명의 램프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도 서로 빛의 간섭, 가까이 각도를 붙여놓기만 하면 빛의 간섭 현상을 인해서, 그렇죠, 빛이 풍성해지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A사 레이더에서 이렇게 이것을 쭉 이렇게 가면은 그 옆에 보좌하는 것을 갖다 서로 어느 정도 공간 중에 공기 중에 통로만 형성해 줄 쪽으로 옆으로 살짝 떨어져 갖고 살짝 이렇게 세 개의 전파를 쏘면 하나의 굉장히 그전 방식에 대비해서 전파가 옆으로 안 나가고 각도를 제어해 주는 거죠. 가운데 전파를.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가고 적 공격기를 공격하여서 기판을 태우거나 전투기 조종사의 를 열로서 공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기기를 고장내거나. 전력에 얼마나 전파가 멀리 도달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이렇게 전파 쏘는 방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파를 공간 중에 이렇게 파이프 형성을 하듯이 통로를 형성해 주는 방식, 이것도 이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파를 여러 개 쌓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거기다 이제 서로 간섭 현상, 전파가 중간에 가면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되, 전파가 이렇게 서로 부딪혀 갖고 밑에 떨어지지 않는,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약간만 붙여놓은 거, 서로 지나치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해버리면 극과 극으로 부딪히면 인공병쇄 현상이 일어나 전파가 멀리 못 가겠죠. 대신 옆으로 확 퍼져가지고 서로 전파를 부딪히게 해가지고 전파포로 해가지고 공중에 쐈을 때 서로 각도를 부딪히면 인공뭉개 현상이라서 대공 방어에 더 좋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비행체가 다 떨어지겠죠. 드론 같은 건.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서로 각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붙여가지고 약간만 더 밀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중간의 공간에서도 이게 서로의 전파 간섭 현상을 인해서 또 다른 파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레이저도 이제 그 방식으로 해서 각도를 이렇게 좁혀 놓느냐, 서로 밀접하게 붙여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른 레이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즈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선풍기 날개도 그랬잖아요. 선풍기 할 때 제가 선풍기 가운데 사이즈가 틀린 게 있고, 그다음에 서로 그 사이즈 틀린 게 있으면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 때문에, 그다음에 평균하고자 원리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렇게 풍랑이 일듯이 해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이즈를 틀린 사이즈를 빛의 세게, 이게 뭐냐면 전파의 세기는 전력이 양이잖아요. 전력을 이쪽은 좀 많이 공급해주고 가운데 거는 조명 방식으로 이렇게, 이건 나머지는 이렇게 보좌하는 식으로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멀리 직진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풍랑이 일도록 강하게 만들어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걸로 빛이 이제 그 비행체를 추진하는 추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을 쏘면은 서로 왔다 갔다 이런 간섭 현상을 인해서 바닷물이 끓어오르면서 동시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육지에 이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육지에서는 공기를 데워가지고 토네이도를 일으켜줍니다. 그거를 갖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이렇게 여러 개 묶음을 여기서 한 줄기가 아니라 원반형으로 생겨가지고 막 밑에 12개, 20개 몇 개 쏟아갖고 휙 돌려주면은 그걸 따라서 뭔가 토네이도를 일으켜주거나 이렇게 그 방식을 가지고 추진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모든 조명 방식이 있어서 중간에 이런 데서 전력을 차별화시켜 가지고 조명에 줬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제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로봇팔에다가도 그래서 서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배치해 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 동력을 필요한 힘을 사용한다. 필요한 전력을 사용한다. 또는 자동차 변속기 없이 그 동력을 만들 때는 전기양을 통제해서 전선 두꺼운 거로 가거나 얇은 거로 가거나 그래갖고 이렇게 변속기 없이 그냥 연료 양을 투입해서 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뭐 수소나 뭐 휘발유나 아니면 이게 경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워서 가는 거는 그런 연료양을 갖다 노즐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펠럿 화목 누르면 연료 적게 넣으면 뭐 많이 타느냐, 연료 적게 넣으면 적게 탄다,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이 개념이에요. 이건 앞으로 비행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열차라든지 모든 형태의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방식 또는 전기 방식이라 할지라도 연료 양을 통제해서 로봇팔을 움직이거나 산업 공작 기계를 움직이거나 또는 자동차나 각종 모든 가정용 믹서기, 가정용 선풍기, 에어컨, 선풍기에도 들어가. 지금 기어 방식이 아니라 선풍기는 지금 기어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강중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간단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부품이 없어지는 거죠. 자동차 변속기 없어지는 것처럼. 뭐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부 다 모든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원총 기술에 대해서 기술료 지급하시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술 도둑질을 통해서 하시면 지금 회사 사람들도 이거 도둑질로 우리가 한 건데 이거 우리가 아는데 이거 도둑질인데 라고 하면 만드는 사람도 기분이 안 나고 부끄럽고 스트레스를 지고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기술이 30개가 넘었다. 40개가 넘게도 우리 회사에서 완전히 우리네 회사는 카피 회사네. 도둑질 회사네. 이렇게 도둑놈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기술은 어디에든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둑질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거나 도둑질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도둑질을 통해서 개인이 부를 일군다면 그렇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데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같이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사용권을 획득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